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제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사용을 하시고, 뭐 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동영상 강의를 볼 때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노트북들에서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유선 이어폰이 조금은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거의 유선 이어폰을 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성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걸 때나 같이 들을까? 같이 들을래 이러면서 뭐 이어폰 나눠 끼고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옛날 영화를 봐도 이렇게 주인공들도 왜 이제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폰을 이렇게 같이 끼고 이런 거에 조금은 익숙한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블루투스 이어폰은 저랑은 감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유선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한테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자브라 제품이고요. 총 3가지 제품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자브라 엘리트 3, 그 다음에 엘리트 7 액티브라는 제품이고요. 엘리트 7 프로 제품인데, 요 3가지는 대여를 받았고 이제 촬영이 끝나면 돌려드려야 되는 제품입니다. 각 제품 구성이 어떤지 한번 개봉을 해보죠. 3가지 제품 중에서 먼저 엘리트 3를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엘리트 3는 옆에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요거를 한번 개봉을 해서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뜯어서, 아무래도 대여받은 제품이라 깨끗하게 뜯어서 보는 게 좋겠죠. 깔끔하게 열고 싶은데 이게 잘, 깨끗하게 뜯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엘리트 3 제품은 방수방진이 IP55 등급을 지원을 하고요. 최대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는 28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구성품에 케이블이 기본 들어가 있고, 그 이어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가 같이 들어가 있고, 아마 중간 사이즈는 제품에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다 자석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랑 뭐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스랑 같이 그냥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열어보면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걸 한번 뜯어보죠. 두 번째는 엘리트 7 액티브입니다. 이 제품은 포장이 조금 다르네요. 뜯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양쪽 다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뜯는데 조금은 뭐 더 깔끔하게 뜯을 수 있겠네요. 포장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뺄 수 있게 되어 있고, 내부도 테이프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뜯어서 보면 조금 더 그냥 뭐 깔끔하게 되어 있는, 뭐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그냥 포장이 고급스럽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팁 들어가 있고 케이블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액티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특징은 착용감과 그립감입니다. 운동할 때도 빠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와 같이 사용을 하면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방수방진이 IP57 등급으로 방수 등급이 조금 더 높아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도 조금 안전한 그런 제품입니다. 엘리트 7 프로도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 색상만 조금 다르고 포장 방식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에 테이프로 되어 있고, 이런 뭐 구성도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팁도 뭐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만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 7 프로는 액티브와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 방수 방진 등급도 동일합니다. 실제 사용상의 특성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7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통화 품질입니다. VPU라고 부르는 보이스 픽업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골전도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할 때 조금 더 선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대 사용 시간은 엘리트 7 액티브와 동일한데, 프로는 케이스가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뭐 일반적인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비슷합니다.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있고, 이어팁 들어가 있고, 케이블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모든 제품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 조사를 막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도 찾아보고, 이 제품을 다른 분들이 리뷰한 게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한 판매 채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품의 후기를 어떤 분들이 뭐 작성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걸 토대로 제품을 이제 사용을 먼저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은 좀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게, 자브라 이 본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보통 이제 그 홍보 영상들이 많은 게 일반적인 채널의 특징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제품을 개봉을 하면 매뉴얼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매뉴얼들은 잘 안 보죠. 그냥 일반 매뉴얼은 들었구나, 종이네, 이렇게 던져놓고 제품부터 먼저 만져보면서 제품은 뭐 연결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다시 이제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이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거는 조금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동영상을 참고를 하면서 제가 제품 페어링도 하고 해봤었거든요. 엘리트 3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블루투스에서 연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플을 설치를 해줘야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자브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브라 사운드 플러스라는 어플이 나옵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랑 애플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을 먼저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거기서 자브라 헤드셋 검색하기를 클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엘리트 3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어플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연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되면 어플에서 설정 가능한 여러 가지들이 보이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되어 있어요. 음성 어시스턴트에서 안드로이드 디폴트로 설정을 할지, 스포티파이 재생에 대한 설정을 할지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 빠른 시작 가이드에 들어가면 매뉴얼을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설명이 쫙 잘 돼 있어요. 착용 방법이나 오른쪽, 왼쪽 이어버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설정들이나 각각 이어버드의 기능이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좀 편했고요. 충전 케이스의 LED에 대한 부분까지 어플 안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하면 한 번 정도는 봐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봤으니까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이퀄라이저들 이런 것들도 6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고, 뭐 음성을 중심으로 할지 중저음으로 할지 뭐 고음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주변 소리 듣기, 히어스루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 소리 듣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주변 소리가 조금 더 자세히 잘 들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이거를 꺼버리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한 80% 정도 수준의 기능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도 그렇게 크게 아쉽지 않은 정도 수준입니다. 엘리트 3와 엘리트 7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먼저 엘리트 3를 보면 제가 대여받은 제품은 약간 보랏빛이 나는 핑크색, 보라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한 보라색인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열어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립불 끝 자체가 조금 이제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귀 구멍 안쪽으로 좀 쏙 들어가는 타입, 인이어에 가까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꼽았을 때 그냥 귀 안쪽에 딱 고정이 되는 스타일이고, 귓바퀴에 어떻게 이제 뭐 대어서 그쪽에 고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시간 꼈을 때 귓바퀴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재질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도 좀 편했고,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 소음을 조금 잘 듣게 하고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면 이게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 수준의 차폐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난 이런 차폐가 싫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펌웨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았고, 이퀄라이저 설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왜 이제 뭐 플레이어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는 조금 더 좋은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7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7 액티브랑 프로가 사실은 뭐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해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엘리트 7 액티브랑 프로랑이 제일 큰 차이점은 사실 저는 이제 프로에 있는 추가 기능이라고 보는데, 프로에 있는 기능이 이제 통화가 조금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VPU라고 부르는 보이스 픽업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골전도 이어폰에서 이제 있는 진동, 골전도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강의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은 통화를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 음악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이제 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쪽에 뭐 이제 사용도가 있다 그러신 분들께는 엘리트 7 액티브보다는 7 프로를 더 권장하고요. 엘리트 7은 사실 펌웨어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죠.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페어링을 했을 때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페어링을 하고 나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하기에는 조금은 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살짝은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품은 이렇게 다 대여를 받아서 이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가장 길게 사용하고 가장 마음에 든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엘리트 3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 중에 좀 고가 제품에 속하는 것들은 뭐 기능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10만 원 중반대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가격이 이제 89,000원 정도로 온라인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좀 착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사용하시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잃어버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가격대가 아깝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끌렸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제 저는 좀 사용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엘리트 7 시리즈는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던 게 사실은 엘리트 7 프로 제품인데, 이 제품은 사용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열어봤을 때 여기 지금 테두리의 부분이 조금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에 좀 땀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열 때 바깥에 이제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이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딱 그립감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게 미끄러지는, 열 때 좀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케이스가, 이게 3는 이렇게 딱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열 때 굉장히 쉬운데 7은 조금 이거 자체가 좀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 손이 좀 덜 가더라 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3랑 7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끝부분, 이 니플 끝부분을 보시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게 표가 잘 날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둘을 봤을 때 7 같은 경우에는 이 니플 끝부분이 조금 좁아요. 그리고 3는 이 니플 끝부분이 조금 커요. 그러니까 귓구멍에 딱 들어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일반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꽂았을 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고, 7은 저희 이제 큰아들이 12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사용을 했을 때 그냥 딱 들어갈 때 전혀 불편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3는 일반 대학생들 기준으로 고등학생 이상 뭐 조금 이제 성장기가 끝난 그런 분들은 사용하시기 괜찮은데, 한참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사용하니까 안 맞더라, 귀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요. 7 같은 경우에는 요 끝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좀 이물감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귀에 꽂아 놓으면
이게 3인지 7인지 구분이 사실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장점은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버튼 자체가 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다른 뭐 버즈나 이런 것처럼 터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 버튼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세븐의 가장 큰 장점이 멀티포인트라는 건데요. 이 세븐 액티브도 그렇고 세븐 프로도 그렇고 둘 다 지원하는 기능인데 3는 지원하지 않아요. 7부터 지원하는 기능인데 멀티포인트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 페어링이랑은 달라요. 노트북에도 페어링을 해놓고 태블릿에도 페어링을 해놓고 핸드폰에도 페어링을 해놓고 이거는 멀티 페어링 기능은 다 지원을 합니다. 3도 지원을 하고 7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보통 하나에 사용을 하면 다른 거랑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트 7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떤 기능이 지원이 되냐면 멀티포인트가 만약에 내가 노트북에도 페어링을 해놓고 휴대폰에도 페어링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전화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정지가 되면서 전화로 바로 넘어가서 통화가 가능하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블루투스 이어폰 다른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하나는 진짜 이 둘은 좀 강력하다. 왜 일반적으로 왜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 보면 갑자기 이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핸드폰만 들고 밖에 나가서 막 통화를 하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통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블루투스를 다시 끄고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가 전화가 오면 핸드폰만 들고 나가서 바로 이제 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장점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 통화 음질 같은 경우에는 7 프로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 통화 음질을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쉽고, 7과 3에서 저는 이제 7을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공부할 때 ASMR 틀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BGM 틀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백색 소음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찾아서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뭐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근데 이 7은 기본적으로 펌웨어에서 백색 소음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너무 조용한 상태보다는 약간의 시끄러운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그냥 물속에서 유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백색 소음이라고 돼 있는 그런 이제 잡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핑크 노이즈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게 사실은 좀 사용상의 장점일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게, 예전에는 사실 뭐 이런 소음들 들리면 싫어했을 수 있는데 공부할 때는 오히려 이런 소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이게 엘리트 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활용도에서 뭐 동영상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듣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많이 좀 비싸지 않은 제품 중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 뭐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저렴한 제품 중에서 괜찮은 거 고르시면은 딱 그냥 추천해 드릴 만 하고요. 엘리트 7 같은 경우에는 프로는 전화통화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맨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나름대로 그립감이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스였습니다.